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아차 실수 같은 거 진짜로 미끄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선 여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특히 SNS를 활용한 뭐 전략, 홍보 그런 게 많은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차차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7시에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 글과 사진이 게재가 되는데요. 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문구 문제 없죠. 그런데 같이 올라온 사진이 문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귤에 이제 펜으로 눈, 입, 머리카락을 그린 건데요. 뭔가 화난 듯한 표정을 짓는 이제 귤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빗대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참혹한 좌절감 그리고 분노를 저렇게 화난 귤 사진으로 할 수 있느냐 희화화 논란이 있는 거고요. 일단 외신에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티즌들도 귤 사진 대체 왜 올린 것이냐, 전쟁이 장난이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전쟁이 마치 가볍게 취급되는 것 같다 이런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3시간 만에 삭제가 됐는데요. 일단은 오렌지 혁명을 설명을 드리면 2004년에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재선거가 요구됐고 재선거를 해서 야당 후보가 이제 52%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오렌지 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전쟁을 희화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글쎄요. 뜻은 좋았을 수 있었는데 글쎄 뭐 표현 방식의 문제였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 사안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배종찬 선생님이 맨날 이번 대선은 누룽지 대선이다. 네, 뭐 박박 긁어야 된다면서요. 박박 긁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가 마지막에 박박 긁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 다 알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오렌지 혁명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앞부분부터 쭉 다뤘던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어떻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참혹하고 저희가 보면서도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약간 희화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그건 당연히 대중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만 내렸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신에까지 이런 얘기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호주 ABC 기자, 스테판 기자 같은 경우 나도 눈치 없는 SNS 게시물 꽤 봤지만 한국의 보수당 대선 후보가 올린 건 정말 당혹스럽다. 그리고 또 전쟁에 귀여운 건 없다. 당혹스럽다. 이런 맞아요. 외신 보도가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가 어떻든 지금은 무언가 대중들의 마음을 좀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대선 막판까지 최대한으로 귀여운 자제하셔야 될것 전쟁은 같습니다. 진짜 없어요. 민주당은 이 상황, 이 SNS 사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걸 보고 저도 무슨 의도와 무슨 뜻으로 저걸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감이 안 오고 이해가 일단은 되지 않았고요. 오렌지 혁명을 얘기하셨는데 오렌지 시중에서 많이 팔아요. 그럼 오렌지를 올리셔야지. 귤을 왜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 전에 또 이준석 대표가 죽도 포항에 있는 시장에 갔었을 때 이렇게 귤이 막 이렇게 있는 사진을 딱 찍고 지사님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SNS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귤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앞머리. 그게 전형적인 김건희 씨의 애교 머리를 표현한 건데 아, 그래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뭐 제가 그거 맞다고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사진을 보면 강아지들이랑 있고 뒤에 화이트보드에 강아지들 얼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얼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빠 막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엄마 해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 그림 그린 거 같아요. 김건희 씨를 묘사한 것 같다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대체 난 이걸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자연인 개인이 아니십니다. 그냥 대선 후보,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SNS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를 비롯해서 출입하시는 야당 기자분들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이 SNS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재명 후보의 SNS 같은 경우는 메시지 팀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후보가 다 체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SNS 담당자가 윤석열 후보도 누군지도 모르고 후보 자체도
본인 계정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 게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듣고 마저 우리 김재섭 위원님께 질문 가야 될 거냐면 저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신 거니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한다는 귤을 트윗에 올렸잖아요. 이제 몇 시간 있다 삭제됐으니까 이거 캠프에서 올린 거 아니잖아요. 캠프에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뭐 그걸 누가 올렸든 뭐 그게 어떤 내용이든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저항, 러시아군의 그 침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또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 저항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분명한 거잖아요. 오렌지야 뭐 오렌지 혁명을 또 지원하는 의미도 있을 수 오렌지 있고 혁명. 한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 본질 의미를 좀 봐달라 아마 그렇게 항변하고 호소한 것 같은데 앞서 임세훈 대변인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김재섭 비대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개사과 그 SNS 사진 논란 때도 실무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실무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대 입장에서는 대체 실무진이 누구길래 계속해서 SNS 사진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거냐.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알고는 있긴 있느냐. 선대본부 내에서 SNS 사진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렇길래 누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로 불편감을 주는 사진들이 또는 분노를 주는 사진들이 올라오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선대위 소속은 아니어서 어떤 실무자가 이것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런저런 해명들을 하셨죠. 뭐 우크라이나 뭐 지지하는 의미는 뭐 분명하지 않는데 이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뭐 해명은 할 수 있는데 명백한 실수고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개사과와 관련돼서도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과를 했고 그거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께 사과를 거듭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귤과 관련된 뭐 사진들이 올라가고 자칫 이게 조롱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뭐 홍보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대동하는 태도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저는 우려가 심각하게 듭니다.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그 해외에서 이제 일어나는 SNS 게시물 이런 거에는 실제로 이모티콘조차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영상들을 봤지만 굉장히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티콘조차 달지 않는 거 지금 세계적으로도 있는 어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방식인데 네. 국민의힘 공당에서 이런 홍보 게시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누구인지 막론하고 여기에 네.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여권 측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짚고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한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하고는 위안부 합의를 되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일본 의류 브랜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걱정되냐 이렇게 김어준 씨가 질문을 하자 걱정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고요. 네. 칼럼니스트죠. 한교익 씨는 선제 타격을 부르짖는 윤석열 후보는 이토 히로부미이고 평화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는 안중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평화론을 이한용이 말인 것처럼 날조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 이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꾸할 필요도 없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말 그대로 앞서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전형적인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글쎄요, 어떤 반일 감정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 이외에 국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실리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선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용해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 뭐 유시민 뭐 작가도 그렇고 황교익 뭐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책임감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해묵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자기 정책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경제 전문가라고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자랑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반일 감정을 국민들한테 조장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던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앞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측의 그 화난 귤 그게 지금 아차차 순간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차차 순간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뭡니까?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포함해서 민주당도 점수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뭘까요? 해보면 이제 3.1절에 이제 그 이병훈 의원이 시 하나 올렸어요. 뭔데요? 시가 일제한 거에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을 기리며 시 한 편 올린다. 네. 제목 유관순이라는 네. 시인데요. 여기서 유관순 열사를 미친 X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도 그때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그랬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3.1절에 유관순 열사를 비속어로 지칭하는 시를 올렸다라는 거, 그 의도가 어땠건 간에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저게 본인도 이제 이제 사과를 하고 옮긴 거네, 삭제를 시 내용이네요. 했습니다만 아. 이 지금 게시물 하나가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사실 저 시를 몰랐다가 이번 논란 때문에 알게 된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9년에 정호성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으로 냈던 이제 시에 포함이 됐던 내용인데 유관순 열사 그러니까 뭔가 좀 긍정적인 내용이고 문제가 안 될 거다. 3.1절 기념하기에 딱 좋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명예훼손 논란이 있자 정호성 시인이 이미 2013년에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 앞으로 정호성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어떠한 시집에도 연작시 유관순이 영구히 게재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 포털 사이트에도 이 시가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뭐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중간지대 스윙보트가 여성, MZ세대 또 중도층이라면 영향을 부분적으로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미 해당 시인이 유족의 사과까지 했던 그런 작품을 SNS에 인용하다가 이제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에요? 이 시에 올린 것을 놓고. 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보고 굉장히 뭐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했다고 제가 비판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안보 이슈에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 자위대를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에 들이자는 거냐 이게 무슨 뭐 친일적인 행태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자기 발목 잡는 겁니다 민주당이. 저는 사실 이 지금 3.1절에 특히 터진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더 파급력이 좀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장에서 우크라이나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참혹한 현장에 우크라이나 탓을 했단 말이죠.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일제강점기를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신이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거야. 피해자에게. 이런 발언으로 들릴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실 친일 논란, 뭐 예를 들면 일본과 굉장히 뭐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모든 비판이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향하게 됐다. 저는 민주당이 자기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세현 대변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아차차 싶은 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원들이 이게 본인은 3.1절이다 보니 뭔가 이제 기리고 싶은 마음에 좀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그 이병헌 의원 자체께서도 뭐 이 부분이 보좌관이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국민 누구가 아무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그 누구가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병헌 의원도 그냥 행정적인 그냥 실수로 보시면 되고 SNS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일 뭐 반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 발언에 촉발이 된 거는 사실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 심상정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그 뭐 한미일이 뭐 이렇게 뭐 오면은 침공에 오면 들어와도 우리나라 들어와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의 대답은 한미일 동맹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한 게 촉발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전제는 뭐냐면 한미일 동맹이 전제라는 거는 저희가 쭉 그동안의 정부를 보면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은 말을 했지만 한일 동맹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습니다. 한일 공조, 한일 협력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는 뭐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네.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던 부분인데 한미일 동맹이 정제가 되면 일본 들어와도 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 영공, 영해에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네. 공감할 수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제는 없습니다만 이참에 지금 이 이병헌 의원도 보좌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참에 여든 야든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자기가 SNS 관리 안 할 거면요. 앞으로 SNS 활동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 또 칭찬 들을 땐 다 내가 올린 것처럼 하다가 안 좋은 거면 다 실무진이 했어. 그렇게 할 거면 SNS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책임지고 SNS 올리잖아요. 그런 얘기 해봅니다. 자, 여론조사. 배 소장님. 네. 내일부터는 공표를 뭘 못한다는데 뭘 공표 못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권자들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안 두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가 막판까지 쏟아지면서 당일날 투표하러 가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혼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까지 끝났는데 일요일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사전투표한 사람도 참여했는데 결과가 이렇대. 아하.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물론 아하.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안 하더라도 네. 금지를 해도 또 혼란합니다. 막 뭐 가짜 뉴스가 흘러다니고 루머가 나오고 여하튼 자 3일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까지 공표를 못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이 사실 언론을 통해 나온 여론조사 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날짜잖아요. 혹시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이 그럼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개 정도 소개를 드린다면 서울경제에서 의뢰한 칸타코리아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44.1, 심상정 후보 2.0, 안철수 후보 7.8%인데요. 조금 격차가 있죠. 뉴시스에서 의뢰했던 리얼미터 결과도 있고요. 리얼미터 결과 보시면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심상정 후보 1.9%, 안철수 후보 6.7%입니다. 미디어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OBS 의뢰로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5%, 윤석열 후보 44.9%, 심상정 후보 1.5%, 안철수 후보 5.1%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거나 접점하는 상황입니다. 네. 30초 드릴게요, 배 소장님. 네. 마지막 일주일 변수 뭐가 있을까요? 투표 적극성입니다.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서 꽝 하고 투표를 해야 그러네요. 그게 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그 후보들 지금 무조건 중요한 것은 투표입니다. 그러네요. 바로 이제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도 실시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